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그랬는데 전 남편의 둘째를 임신했다라고 어제 밝혔던 거예요.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식했을 때는 혼인관계여야 된다 막 이런 규정은 없다 보니까 여긴 아버지가 누군지 일단 알아. 근데 그쵸? 반대했어. 근데 애를 가졌어.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되나? 이것도 당연히 법이 없겠죠. 1차적으로 양육비 양육비 내놔. 네 있겠고. 친자 아니야. 네. 야, 내가 네 애 가졌어. 얘기는 했거든. 사람 다 알아. 너 어떡할래? 그럼 걷다 대고 나는 씨파 모르겠다. 이러면 그럴 리가 없지. 애가 커서 유산 상속 소송하면 어떡하니? 나도 유산 생각 못했어. 근데 바로 유산 먼저 나왔잖아. 그러니까. 상속. 내가 법학과 나왔잖아. 나 받을 거 없는 상태가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 우리 형제들끼리 싸울 일이 1도 없습니다. 받을 게 없거든. 슬프기도 하네요. 이시영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지난 3월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그랬는데 갑자기 전 남편의 둘째를 임신했다라고 어제 밝혔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시험관 시술로 이식해서 임신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쭉 네.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는 임신 중이다라고 SNS를 통해서 밝힌 건데 네. 이혼을 했는데 둘째를 임신했다고 라고 알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말씀드린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갈 그 즈음에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가 직접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즉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전 남편의 동의를 안 했는데 그 배아를 이식해가지고 지금 둘째를 갖게 됐다고? 이게 가능한 건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법이 원래 좀 느리게 따라오잖아요. 네네네. 세상의 헐거워요, 변화. 법은.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가 규정이 비어 있대요. 배아 이게 수정될 때는 양쪽 혼인 그치. 상태여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음. 그 이후에는 이젠 이식했을 때는 혼인 관계여야 된다 막 이런 규정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사유리 씨는 이제 외국에서 하긴 했지만 네. 모르는 이제 미상의 어떤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여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일단 알아. 근데 그쵸? 반대했어. 근데 애를 가졌어.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되나? 이것도 당연히 법이 없겠죠. 아니 네. 이거는 근데 나중에 유산 문제도 좀 왜냐면 그쵸. 친자잖아요. 친자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선 지금 상대방은 어렵네.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말로 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되게 예의 있는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 이거.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네. 예의 있는 척하지만 되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남편도 입장을 이젠 뭐 매체를 통해서 밝혔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반대한 거 맞지만 지금 친정 어떻게 태어났으니 자기도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변호사들이 이것에 관해가지고 SNS에도 올리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이거 친자 여자 혼자 결정하고 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이미 친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임은 아빠한테도 있는 거야. 그렇지. 신부한테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지게 됐잖아. 그런 거지. 나는 분명히 하지 말라 했어. 나 그거 동의 안 해. 나 하지 마. 나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네. 근데 그럼 그러니까 이시영 씨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그거 아니라고.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남편이 책임이 생긴다고. 그렇죠. 예. 가령 어디 갔다가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겠지만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무슨 일 당했어. 세상에 없게 됐어. 유산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양육 문제도 일단 1차적으로 양육비 양육비 문제도 내놔. 네 있겠고. 친자 아니야. 예.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또 벙찌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약간. 지금 아이는 원래 한 명인가요? 말씀 주신 분이 원래, 계셔서 예. 원래 아이가 이제 한 명이 원래 있고 있습니다. 아이를 댓글에 라운지아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의 없는 부부 관계도 문제되는 세상에 심지어 이건 임신이잖아. 예. 그러면은 하나씩 좀 짚어봅시다. 우리가 언급을 안 한 거. 이시영 씨는 왜 그런 결정을 했나 봤더니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제 너무 행복했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뭐 그런 인터뷰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또 첫째 아이를 봤을 때 당연히 뭐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인생에 뭐 당연히 행복을 위한 이런 선택을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명 하면 인물한테 이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시영 씨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책임
책임질게. 나도 돈 벌고 하니까 내가 뭐 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엔 나도 뭐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걸 딱 보자마자 순간 누구한테 감정이입이 됐어요? 남편한테요. 남편? 네네. 나도 그래요. 나도 이시영 아마 집비 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진짜. 남편도 그렇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난 그리고 그 나는 첫째 애도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 낳는 즐거움, 아이 키우는, 아이 낳아서 행복? 키우는 행복이 온전히 그걸 원한 거라면 정자은행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미 이런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서두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배아 자체를 태아라고 본 거예요. 이시영 씨는. 그래서 지금 5년이 돼서 그걸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 손으로 그 배아를 폐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임신하기로 했다. 네. 이시영 씨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만 나도 좋아하는 배우야. 쉽사리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 말에. 예.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미안한 말씀.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배아의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소중함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뭐 이시영 씨가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변호사가 올린 건데 이거 전체적인 큰 범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가 배아가 생명인가. 수정이 된 상태인 네네네 거잖아. 수정된 그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서 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네. 말은 1차 저는 못 믿겠고요. 물론 사실이라면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 낳아서 키우는 즐거운 기쁨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이 가는 게 이게 내가 쓰레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부자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원래 부자지 않았나요? 난 잘 몰라서. 네. 난 몰라서. 되게 부자예요? 네, 그렇게 알고 부자예요? 네. 그러면 더더욱 앞에서 하신 말씀 못 믿겠어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이거 내가 이시영이라면이라고 지금 빙의를 한 겁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라면 그래도 첫째 아이와 아빠가 같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 추측은. 그러니까 그 이미 수정되어 있는데 굳이 정자은행 이용할 예, 이유가 뭐가 그렇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시영의 머릿속에는 전 남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빡세게 설득을 했어야지. 그치. 전 남편을. 그치. 정말 네가 책임질 필요 1도 없다. 예. 너 모든 책임은 내가 한다고 각서를 쓸게. 아니면은 뭐 공증을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을 설득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걸 먼저 그냥 대주기한테 이거는 저는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이시경이에요. 내가 네 애를 두 번째 애를 가졌어. 너랑 나랑 만든 배아를 가지고 해서 한 거니까 네 친자야라는 거를 말해주기 전에 이미 퍼블릭한테 쏴버린 거잖아. 그러네. 그래놓고 남편한테 너 이제 어떡할래? 예. 너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키울 거야. 모든 책임 온전히 내가 져. 근데 너 어떡할 거야? 너무 자기만 생각했다. 이런 공표하는 부분에 그럼 대해서 남편이 거기다 대고 네가 한 거니까 나는 몰라. 이럴 수 있나? 이럴 나 수 이 녀석의 감정이입도가 네. 왜 이런지 알았어.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온 여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분노가 지금 맥스에 당에 아니 뭐 아니 잘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 남자라면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는 건 내가 아닌가요? 무슨 사고를 쳐서 묶은 건 아닙니다. 아, 예.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묶은 예, 거라서 예. 예, 저는 찾아올 사람이 네.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 거잖아. 내가 네. 찾아온 네 사람이 지금 눈 돌아갔어. 네 육신이 남성이다 보니까 순간 그 내가 이 남자라면 어떨까라는 거에 지금 감정이 확 이입돼서 더 분노가 끌어오르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냥 이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지. 폭력적이지. 폭력적이야. 거기다 이게 만약에 나는 이거 조금 더 얹으면 말이야. 네네. 이시영 씨가 약간 그런 거 같거든. 야, 내가 네 애 가졌어. 얘기는 했거든. 사람 다 알아. 너 어떡할래? 그럼 거기다 대고 나는 씨파 모르겠다. 이러면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어떻게 말해? 이거는 사실상 선택을 하라고는 했지만 답지를 하나밖에 안 준 거야. 맞아요. yes or yes야 그냥. 그냥 이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친아버지로서. 게다가 지금 민법으로 보면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출생하면 전 남편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렇지. 근데 네네네. 3월에 이혼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이전에 출생을 하면 네. 친생이 될 수 있다고. 근데 근데 이거는 약간- 또 유전자 검사 같은. 근데 게 그러기에는 있었어. 이미 친자가 확실하잖아. 그렇지, 그냥 100% 확실하잖아. 예, 예. 어.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되게 황당한 경우인 거예요. 야. 보면서. 그리고 약간은 법적으로도 약간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배아 상태일 때 그리고 수정이 아니지.
뭐라 그러지? 착상? 착상? 내 몸에 넣는 걸 뭐라 그러지? 착상이 그 여기서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 이 시점에 따라서 또 규정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도 와. 되게 골치 아픈 그러네. 거죠. 세상이, 사실 이번에 이식 수술할 때 이식의 동의 여부를 더 주의 깊게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기관이. 심지어 이혼도 양쪽이 양자가 합의해야 가능하잖아. 네. 한쪽이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이혼 잘 안 돼요. 근데 아니 심지어 이혼도 이런데 그쵸. 애를 낳는 문제 아니야 이거는. 와, 근데 막 이래. 어떤 부분마다 단계마다 법적인 게 다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 피곤한 것 같아. 피곤하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조금의 배려만 있으면 음. 그냥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다 결국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민사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선례가 이제 될 수 있기 생길 때문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든다. 혹시 이시영 씨가 네. 남편을 설득하다가 안 돼서 그냥 해버린 건가? 뭐 모르지 그거야. 그러니까 그 규정- 뒷사정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네네네.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이시영 씨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그 뒷얘기를 다 모르잖아. 네네네. 그쵸. 일단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이 모든 일은 동의 없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그 다음에 전 남편이 인터뷰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다라고 해서 나 나중에는 그러면 허락했나 했더니 이시영 씨 발언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이시영 씨는 끝까지 그냥 내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서로의 의견은 다르지 않았나 추측이 돼요. 얼마 전에 이 얘기 또 꺼내면 우선 형이 싫어할 텐데 정우성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우성 케이스 이거 약간 살짝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비슷하지? 비슷한 정우성도 것 역시 같은데? 그래? 친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친부의 동의 없이. 친부의 동의 없이. 네. 친부의 동의 없이 친자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행위는 함께 했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행위도 없었다. 그렇지. 아. 시작조차 남자는 몰랐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시작은 알지. 그 동의하에 배아를 했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 배아를 만든 것 자체가 동의하에 배아를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의수를 이용해서 배아를 만든 거고 그렇지. 그거 똑같은 배아를 만든 건 똑같은 행위지. 양쪽 다. 근데 중간에 정우성이 반대하거나 이랬다는 얘기가 전해졌었나요? 누가? 나중에 낳지 말라고 했다거나 정우성이? 애를 가졌다고 했을 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 나도 확실하게 기억. 애를 가졌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랬던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근데 그거는 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네네. 만약 애를 가졌다고 얘기했을 때 지우라 말하는 이 여자의 몸이 지금 상하고 안 상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자의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그러네. 그거를 자기 몸에 넣었잖아요. 아, 그건 좀 그건 다르네. 그건 그러네. 다르다. 이쪽은 약간 자발적인 그치.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겠네. 정우성 케이스는 패스. 네. 그러면은 그럼 내 안에 좀 모순이 있나 보다. 난 정우성 거기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거 문제 없다고 생각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사유리의 얘기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사유리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그걸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좀 모순이 지금 있나? 아닌데? 여기선 사유리 케이스- 누구나 모순은 있어. 사유리 그런가? 케이스는 그냥 네.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그런가? 근데 막 그런 거 오지랖들이 있었잖아요. 애를 생각하면 아빠는 있었어야지. 어떻게 그걸 또 지랄을 한다. 예. 어지간하면 남자보다 사유리가 훨씬 잘 볼 텐데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 아빠가 필요할 텐데 너의 선택으로 왜 새로 태어나는 생명에게 아빠의 존재를 지워버리냐 등등등 뭐 이런 아유, 이야기가 초등학교에 가봐. 저기 뭐야 편무스라가 절반. 네. 약간 좀 그렇다 진짜. 아빠의 존재를 왜 지워버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는. 아이한테 예. 물어봤냐 이거지. 아이는 그 부라는 존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너의 선택으로 그 아이의 선택을 네가 지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거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얘는 아니겠지만 내가 외동딸이잖아요. 어떻게 애를 생각도 안 하고 동생을 안 낳냐고. 어머.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아 진짜?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맞아. 외동이 그건 그래. 없었어요. 잘. 외동 잘 없었지. 둘째 언제 낳냐 이런 큰 범주에서의 오지랖인 거지. 아하. 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혼자 그냥 막대 먹게 자랐겠냐. 동생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좀 들었었죠. 정작 지금 잘 사는 애들은 거의 다 외동이야. 그래요? 내 네, 잘 친구들 사는- 중에는 잘 사는 애들은 다 외동이더라고. 뭐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아까 묘모가 말한 대로 끝까지 일단 의견 타협을 보고 뭘 행동을 해야지. 이거를 배아 아깝다고 임신했다는 말은 못 믿겠고요. 이건 진짜 못 믿겠어요. 나 2번 3번 지금 머릿속으로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봤는데 안 씹혀 이게. 그냥 정말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 나는 원인은 상관없어. 네가 무슨 의도든 남자애 나중에 유산을 노렸든 아니면 둘째를 갖고 싶었든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박시영이 나 지금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떨까 할 것이며 그 남성이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뭐 큰 사고를 겪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그 제도는 이분한테만 이시영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박시영이라고 했나 제가 이시영 씨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임신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이게 이런 식으로 과학은 의학은 발전을 할 거니까 이런 구멍들은 계속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이제 좀 제도를 정비할 게 있으면 좀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저는 뭐 양육비 안 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이시영 씨가 진짜 어려워. 100년만 년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친부한테 손을 안 내밀겠다는 건가? 제일 먼저 손 내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책임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게다가 좀, 또 지금 남편이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보증서지 이거. 야 너 책임 안 피한다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이시영 씨가 앞으로 계속 쭉 잘 나갈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만약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만약을.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 안타까운 것보다 그냥 조금 황당하다. 안타깝다는 너무 측은심인 것 같고 감히 내가 누구의 인생에 그렇지.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야, 근데 또 이시영 씨에 넘어가는데 애가 커서 유산 상속 소송하면 어떡하니? 그렇지. 머리 너무 아프다, 그죠? 애가 커서 유산 상속? 내 나도 아버지 친자니까 당신이잖아. 당연히. 근데 그렇지. 이거는 소송할 필요도 없어. 친자니까. 친잔데. 당연히 권리를 인정받는 거야. 예. 야, 진짜 쉽지가 않네요. 어. 나 사실 이거 읽을 때 유산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도 유산 생각 못했어. 근데 바로 유산 먼저 나왔잖아. 그러니까. 상속. 내가 법학과 나왔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야 민법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유산이야. 그래요? 네. 법대로 안 나와서 몰랐네.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 지금. 그랬어. 아니 남자들은 유산 얘기 많이 하던데. 그래요? 나 저번에 그래? 타 방송에서 깜짝 놀란 게 이모는 가까운데 왜 고모는 먼 느낌일까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나는 당연히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사 지낼 때 늦게 숑 와서 우리 엄마 고생한 밥밥 숑 먹고 가는 게 고모 느낌이고 그치? 이모는 엄마 더우니까 불 앞에 있지 말고 같이 맛있는 거 외식하러 가자라는 느낌이다라고 예를 들었는데 남성분들은 하나같이 고모는 내 유산 같이 뺏어갈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남성들은 저 유산이라는 거에 좀 뭐가 있나라는 어떻게 그 사람들도 아주 다 법대 나왔나? 편견들이 좀 생겼어요. 유산에 관심들이 있지. 음. 그리고 있는데 나처럼 그냥 받을 게 없으면 그냥 관심이 사라져. 그래서 나는 받을 거 없는 상태가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 우리 형제들끼리 싸울 일이 1도 없습니다. 받을 게 없거든. 슬프기도 하네요. 야, 얘 애써 밝은 척했는데 이렇게 핵심을 찌르십니까? 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